이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욕먹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는 이슈인데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여서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미래와의 단일화. 새로운 미래와의 단일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지금 이낙연이 막 방송 나와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비판 엄청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 후보들 엄청 많이 내보냈죠. 새로운 미래의 목적은 하나예요. 당선이 아니야. 민주당 낙선시키는 거. 그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나쁜 새끼들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새끼들이지. 그런데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석 한 석이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요, 새로운 미래하고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돼요. 지금 진보당도 1.6%밖에 안 나와요. 1.6%. 1.6%밖에 안 나오는데 그 1.6% 진보당 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표여갖고 요번에 단일화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방송 할 때마다 진보당과 단일화 해가지고 도움되는 지역들 몇 개 보여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가 3.1%야. 3.1%. 평균에서 3.1%지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요, 뭐 5%부터 10%까지 다양해요. 새로운 미래 때문에 낙선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 보세요. 개혁신당도 비슷하죠.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국민의힘과 선거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과 새로운 미래가 단일화 말도 안 돼 하는 것만큼 국민의힘도 개혁신당하고 단일화 안 할 것 같지만 아쉬우면 해요. 어저께 소개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 충북, 청주, 청원. 여기서 국민의힘의 김수민 후보하고 개혁신당의 장성남이 단일화 했죠. 단일화 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처음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왜? 여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어요? 3월 18일 날 42대 42. 개혁신당이 4% 있거든요. 2% 있거든요. 단일화 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어. 중앙당에서는 못하겠지만 지역구에 가면요, 정말 1%, 2%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도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했었는데 단일화 해버리잖아, 그냥 이렇게. 그런데 오늘 또 나왔죠. 용인갑. 양향자가 국민의힘의 이현모하고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은 단일화 해도 민주당이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긴 해요. 지금 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나오냐? 지금 지난 18일, 19일 날 보면은 이상식 의원이 이현모보다 몇 프로입니까? 한 7%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16%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 3월 11일, 이게 최근이네. 최근 거 보면은 이상식이 이현모보다 16% 많이 나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얘네들은 단일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 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은요, 단일화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준석이가 우리는 절대 국민의힘과 함께 안 한다. 우리는 합당 안 한다. 그런 헛소리하고 있지만 헛소리예요. 개혁신당은 절대로 중도도 아니고 범야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은 범여권이에요. 범여권.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범여권이에요. 개혁신당한테는 한 표도 주면 안 돼요. 여기는 범여권이라고요. 범여권. 윤석열하고 비판한 것 같지만 거기는 범여권이에요. 범여권. 그런데 우리 지역구 볼까요? 가령 서울 동작갑.
김병기 의원 나왔죠. 그리고 지금 땅 투기 문제에 불거진 장진영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나왔냐? 전병헌이 나왔어요. 전병헌이. 여기 보면은 김병기가 장진영한테 지금 6% 지고 있거든요. 6%? 6% 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전병헌이 몇 프로 나왔는지 나오지 않아. 근데 기사를 보면은 기타 후보한테 6.6% 나온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요. 새로운 미래하고 사실은 단일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병헌 같은 경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단일화 하겠습니까? 거의 지금 민주당 떨어뜨리려고 나왔는데 전병헌은 지금 김병기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왜? 공천 그 경선만 해도 되는데 경선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전병헌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 지금도 전병헌을 컷오프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선해도 김병기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왜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앙심을 품고 탈당한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가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지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일부러 방송도 했습니다. 김병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김병기가 이런 거 관련을 했으니까. 근데 다행인 건 뭐냐? 서울 동작갑을 걱정했는데 오늘 조사가 하나 나왔죠. 오늘 나왔더니 오늘 조NCNI가 발표를 했어요. 김병기 의원이 12% 앞서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단일화 없어도 뭐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수치죠. 그래서 여기는 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지금 장진영이가 부동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것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울 동작갑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걱정이 없겠다.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요. 영등포을이에요. 영등포을도 최근 조사가 없어갖고 한 달 전 거를 봐야 되는데 2월 5일, 2월 6일 날 그때 보면요. 물론 펀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한테 한 거라서 여론조사 공정은 참 조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긴 해. 근데 그때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박용찬하고 김민석하고 4% 차이에요. 4% 차이인데 새로운 미래에 신경민이 10%예요. 10%. 이런 데는 단일화 안 하면 힘든 거죠. 물론 또 지금 조사했는데 김민석이 만약에 박용찬을 10몇 프로 앞서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영등포을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만만한 곳이 아니야. 김민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영등포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등포을은 기본적인 구조로는요. 보수한테 훨씬 유리한 곳이에요. 쉬운 곳이 아니라고. 이런 데는 사실은 신경민하고 단일화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쉽지 않아도 선거 이기려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준비하냐면 평소 같았으면은 이런 방송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종갑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영선 당에서 제명시켜버리고 공천을 취소해버렸잖아. 이영선. 사실은 나는 이영선 씨가 본인이 후보 사퇴할지 안 할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법조인들이 이영선 같은 경우는 후보 사퇴 안 하고 그냥 선거 출마해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우리 사람 아니야 해버리고 지지자들은 표 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영선 씨가 오늘 당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 사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영선은 안 될 것 같아. 선언했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어떻게 되냐? 김종민하고 국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홍익표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면 김종민을 밀어줄 수는 없지만 국힘보단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절대로 김종민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김종민을 정말 증오해요. 김종민이 저는 사람을 보지도 않아. 그런데요. 정말로 표 하나하나가 진짜 아쉬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말 못해요. 야 김종민 이런 수박은 없는 게 나. 김종민 같은 수박보다는 국힘이 나. 그런 사람은 이번 총선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
이번 총선은요, 어떤 총선이냐? 민주당이 겨우 151석 과반석 먹으려는 총선이 아니에요. 180석 가지려는 총선이 아니야. 과반석은 표 의견에서 통과하는 그 숫자고요. 180석은요,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는 숫자야. 우리가 근데 그거 해봤잖아. 180석으로 패스트트랙 태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 윤석열이 다 거부해버리거든. 법안 올라도 거부해버리고, 특검도 거부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막으려면요, 200석. 근데 200석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200석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지자들이 그냥 과반수에 만족할래? 그러면은 이런 이 김종민 같은 수박 새끼들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아웃시키고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에 좀 내어주고 해도 151석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200석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석 한 석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세종갑에서 김종민 떨어뜨리고 차라리 국힘당 찍어 이런 말 못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홍익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김종민은 꼴보기 싫지만, 이낙연은 싫지만, 국민의 미래도 새로운 미래도 싫어. 그런데 나중에 뭔가를 의결할 때, 법안 통과시킬 때, 혹은 특검법 통과시킬 때, 윤석열의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로 다시 통과시킬 때, 그때는 얘네들이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거부하겠습니까? 함께 하지. 국힘당은 무조건 거부 아니야. 무조건 거부인데 그래도 김종민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시비하고 싸울 수는 있어. 그런데 의결할 때는 민주당과 함께 가표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 하나하나가 진짜 아쉬운 사람이고 정말 간절한 사람이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가 갈리면서 이번 총선 통해 갖고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라면 의석수 하나를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종갑 그 지역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김종민 관련해 가지고 뭐 찍지 마라, 찍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난 정말 인간이 간사한 게요, 김종민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막 했어요. 비판을 막 했다고. 그런데 오늘 M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MBC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졌어.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을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단순히 이재명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민주당 지지자들 얼마나 화나게 했어. 뭐 개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성 지지자 하면서 민주당이 가능성이 없는 당이라고 떠들던 새끼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기자들 MBC하고 인터뷰하는데 황당해요. 너무 겸손해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마음을 잘 받들고 잘 모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필요한데 자기도 그런 의지가 있다.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민주당의 정신이라든가 가치, 정권 심판과 새로운 민주당 정부, 정권의 교체 이런 기본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다. 내가 사실은 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종갑 이펙트가 어떻게 나오냐? 앞으로 새로운 미래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기도 좋겠거든요. 그런데 세종갑 요 지역구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지금은 뭐 이낙연도 요번에 보니까 이 쿠팡 플레이 이거 뭐죠? 이거 SNL인가?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 지지자들 국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 새끼들이. 그런데 이게 정말 예기치 않게 세종갑 사태가 나오면서 세종갑에서 김종민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호소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 이번 선거 기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함부로 그냥 떠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근데 뭐 김종민 너가 뭐 당선되건 말건 난 관계없어 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못 나올 겁니다. 쉽게.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김종민이 과거에 어떻게 말했냐? 민주당에는 백혈구가 없다. 백혈구가 없대요. 빨간 파란당 구분 없이 뭉쳐야 한다. 이랬던 새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MBC 인터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갑자기 그냥 민주당 지지자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웃겨 죽겠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넷플릭스의 삼체. 야, 이거 사실 이게 8부작인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 한 거야. 근데 난 이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소설로도 되게 유명하고 또 넷플릭스 말고 뭐 다른 드라마로도 막 나오고 뭐 만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1편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는데 2편, 3편 제가 오늘 가서 4편 봐야 돼. 제가 3편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이 내용이 대충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내용이더라고요. 황당한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저도 뒷내용은 몰라. 지금 3편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에 요거 보이시죠? 이 장치. 이게 뭐냐면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 중에 예원재라는 이 인물이 있어요. 예원재. 이게 젊었을 때 이게 이제 노년의 예원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예원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아빠가 물리학 박사예요. 과학자야. 근데 문화혁명 때 과학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를 때려 죽였어. 홍위병이. 이거를 직접 목격을 했어. 그리고 그 뭡니까 반동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몽고 쪽으로 내몽골로 쫓겨나갖고 거기서 벌목장에서 사실은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배신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막 환멸이 있어. 환멸. 나쁜 인간들. 인간 자체에 환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물리학을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 내몽골 요 지역에서 그 군에서는 저기 산꼭대기에서 자꾸 무슨 이상한 뭐 비밀 뭐라고 할까 비밀 무슨 연구를 막 해요. 근데 그 연구에 얘가 참여를 해.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 이 앞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여기서 무슨 엄청난 전파를 우주로 싸가지고 우주에 있는 다른 문명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외계 문명이 있으면은 뭐 응답하라 이런 걸 여기 쏘는 거야. 이거를 연구하려고 이 예원재라는 애가 합류를 한 거지. 근데 얘가 뭘 발견하냐? 지금 쏘는 이 전파는 너무 약하고 이 전파를 엄청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가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태양으로 쏘면 태양이 그 전파를 아주 몇천 배 막 아주 확대해가지고 덮어뜨린다는 거지. 대박. 야, 근데 골 때린 게 태양으로 쏴가지고 확대를 시켰어. 근데 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그 정부에서 이 예원재가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물론 예원재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딴 애가 먼저 얘기하는데 태양으로 쏘자고. 그러면 이 전파가 확대돼가지고 우주로 더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막 화를 내. 이 무슨 개소리냐고. 장난하냐고. 왜냐면 태양은 누구냐? 마오쩌둥이 인민의 태양인데 어떻게 태양한테 쏘자는 거야.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막 이렇게 분노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웃겨. 너무 웃겨갖고 태양으로 못 쏘는데 갑자기 이 예원재 같은 경우는 너무 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원재가 몰래 태양으로 쏴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원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외계로부터 수신이 오는 게 없는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소식이 오는 거야. 뭔가 소식이 와.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막 하거든요. 근데 번역이 뭐라고 되냐? 딱 오는 거야.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뭔가 연락을 보냈는데, 지금 나는 평화주의자다. 내가 받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하면서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수신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 종족이 너희를 점령하러 갈 것이니까 수신하지 마라. 딱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다시 보내죠. 뭐라고? 지구인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미 끝난 종족이다. 너희가 와서 점령한다면 내가 돕겠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엑스파일 영화 보면은 엑스파일에 그 외계인의 동조자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예언자가 그 시작이 돼가지고 지구 안에 외계인들이 점령해 오는 거를 돕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구 왔을 때 지구가 과학적으로 너무 발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과학이 발달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이 세력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 뒷내용은 모르겠어. 거기까지.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삼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너무 억지스럽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지구인들끼리 해야지. 지구인들끼리 문제가 있다고 외계인을 부르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 새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싸워야지. 이거 꼴보기 싫다고. 정말 우리는 이쪽은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국힘은 우리가 볼 때 거의 외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은 우리 범야권 민주 진보 진영 얘네들이 진보 진영은 맞잖아요. 민주 진영은 맞잖아. 그럼 우리끼리 싸울 때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얘네들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먼저 쳐내고 그리고 나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물론 우리들 중에는 도저히 이 새끼보다는 이게 나아. 우리 안에서 이런 새끼 있어봤자. 근데 어차피 민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니니까. 민주당으로 오는 거는 절대 반대지만 그냥 다른 당으로 놔두면 우리 나중에 표 통과시킬 때 한 표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구인끼리 싸워야지 이런 빨간 당, 이 외계인 당은 표를 주면 안 돼요. 얘 싫다고 외계인 당한테 한석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삼체를 감명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억지스러운 비유를 좀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 민주당이 저는 압승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미래와 단합 없어도 압승 가능할 건데 더 확실하게 압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열받는 건 있지만 민주당이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지역별로 가능만 하다면 새로운 미래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지지자들이 그거 갖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너무너무나도 간절한 총선이거든요. 너무너무나도. 이 정부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무도한 정부입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200석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의 단일화 민주당이 중앙당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근데 이거는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네. 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